네, 미국이 전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승인한 이후 17세 이하의 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접종이 활기를 띈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여전히 접종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거세서 이 접종률 상승세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금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이 그동안 청소년의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 효과를 좀 보는 걸까요? 네, 개학 시기와 맞물려 이 수치상으로 확실히 눈에 띄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 외신은 지난 27일 보도에서 17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 미국 교육계가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델타 변이로 재개방을 포기한 일부 학군들에서도 최근 대면 수업을 위한 논의를 속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절반 이상이 접종을 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연방 국가이니만큼 주마다 좀 다른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를 과연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대다수 지역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방 접종과 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역 지침에 반대하는 주정부도 많은 상황인데요. 이 반대 세력과의 조율이 어려워지면서 이 정부는 최근 접종의 효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 예방 접종과 이 마스크 착용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한 지역은 실제 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염률이 일반 사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이 LA 카운티의 새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또 이 악한 소주의 사례도 덧붙였습니다. 이 악한 소주, 이 미국에서 접종률이 낮아서 이 확진자 발생 비율에서 전국 5위를 차지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자마자 이 학교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절반의 달성과 함께 이 미국에서는 학교 전면 개방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런 기대와 함께 청소년 접종률이 실제 얼마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좀 살펴볼 텐데, 앞서 글로벌 뉴스에서 이제 중국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게 탕핑족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탕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 위기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심지어 들어 눕는 상황을 이제 탕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탕핑 현상이 이제 중국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로 좀 퍼지는 그런 양상이죠.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취업난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열심히 사는 것 자체에 의구심이 들고 무기력해지는 탕핑 현상,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한국까지 동아시아 청년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CNN은 빠르게 밀려드는 고령화 속 최근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취업난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와 젠더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풍토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찌감치 3포 세대를 시작으로 4포와 5포, 이제는 M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혼과 내 집 마련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요. 나가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는 적고 일을 한다고 해도 보상이 적은 탓에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마저 드는 현상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무기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일본의 경우 보면 이제 사토리 세대라고 또 이른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대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최근에 물질적 소유마저도 포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본은 특히나 고령화가 더 심화되면서 청년층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 경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 속에 취업난까지 극심해지면서 이 소비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현실은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그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청년들이 늘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의 미래 동력이 더 약해지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언급했던 이 두 국가가 주인공이군요. 중국과 일본, 이 대학들이 이번 학기마저도 국경 폐쇄를 또 연장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9월이 되면서 새 학기가 돌아왔지만 중국과 일본의 국계 닫힌 문은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심각해지면서 양국이 새 학기에도 국경 폐쇄를 결정한 건데요. 백신까지 맞아가면서 학교로 돌아갈 날만 기다린 유학생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맞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외신은 두 국가의 국경 폐쇄로 이 자국에 남겨진 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 학생들은 인터뷰에서 이 비자의 유효 기간이 임박했지만 학교가 받아주지 않아서 올해도 졸업을 못하게 됐다면서 학위를 이수하지 못한 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막막하고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국경 폐쇄가 내년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 두 국가가 좀 더 개방적인 태도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이 피해 구제를 위해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일본은 올림픽도 치르면서 학생들은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